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들이 영업 실적을 위해서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거나 또 있지도 않은 매물 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리고 있는데요.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허위 매물 문제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김아련의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의 한 원룸입니다. 한 공인 중개업소가 중개 대행 서비스에 올린 거래 정보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하지만 실제로 거래 금액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 2배 이상입니다. 집주인도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는지. 어느 부동산에서 그렇게 올려놨는가 해. 시세보다 싼 허위 부동산 정보를 올린 곳은 이 중개업소뿐일까. 취재진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정도인 원룸을 찾아봤습니다. 중개업소들이 조건에 맞는 매물 여러 개를 올려놨지만 부동산 실거래 사이트에서 이 가격에 거래되는 원룸은 단 한 곳뿐입니다. 한 중개업소와 접촉해봤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인 원룸이 있다고 하더니 매물에 있는지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네, 다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작 만났을 땐 거래가 끝났다며 다른 원룸으로 안내합니다. 아니, 이 집은 없어요? 지금 이 집은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는 보증금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증금은 여기 나온 대로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얼마까지 되는 방도 있고 안 되는 방도 있고. 허위 과장 정보인 이른바 낚시성 매물을 올려놓고 마음 급한 세입자를 유인하는 겁니다.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탁월하고 또 이제 중개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 자체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을 이제 사실상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만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는 10,000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홍보를 위해서 올리는 허위 과장 매물 광고가 왜 끊이지 않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사회팀의 김아련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 실태 취재를 위해서 직접 그 중개업소를 문의를 해봤다고요? 네, 취재진은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이용하는 부동산 실거래 사이트와 홍보성 매물이 올라오는 중개 대행 서비스를 비교해 봤는데요. 네. 보증금은 물론 월세에서 차이가 나는 매물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인중개사와 접촉을 시도해 봤는데요. 예. 실제로 부동산 중개 대행 서비스에 올라온 가격 정보대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광고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아침에 거래가 됐다.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둘러댔는데요. 다른 중개업소에 문의하니 실제 그런 매물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일단 집을 구하려는 손님을 유인한 뒤에 다른 매물을 보여주면서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낚시성 허위 정보를 올린 건데요. 세입자들을 기만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가 쏟아지자 정부도 지난해 8월부터 감시에 들어갔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의 감시망도 있고요. 또 신고를 하게 되면 단속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우선 현제 네. 부동산 광고를 점검하는 체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네. 감시가 시작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가 출범했습니다. 네. 부동산 광고 시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허위 과장 정보로 의심되는 신고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감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유튜브나 블로그, SNS 등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광고를 대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감시 인력이 10명뿐인데다 증원 계획도 없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모바일에 게재되는 광고는 자체 점검에 맡겼습니다. 여기다 신고 절차도 까다로운데요. 허위 과장 부동산 정보를 접한 시민들이 중개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집주인과의 전화 녹취를 요구하는 등 증거를 직접 확보해야 해서 실제 적발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가 집계한 신고 건수는 2만 4천여 건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허위나 과장 광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400여 건에 그칩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정보 많이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모바일은 자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잘 그러면 되고 있나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 중개 대행의 업체들도 허위 과장 광고를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현재 업체들은 허위 매물이 자주 올라오는 지역을 특정해서 감시를 하고 또 매물을 보러 간 고객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광고로 올라온 가격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거래되는 전월세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올린 정보를 모두 감시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부동산 중개 대행앱 업체에 신고를 해도 근데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요. 업체들은 신고 처리 건수조차 현재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감시와 또 이걸 정정하는 체계에 허점이 좀 많다는 건데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네. 법을 개정해서 마련한 처벌 조항부터 살펴보면 부동산 매물을 허위 과장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미끼로 일단 손님을 유인한 뒤에 매매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걸리면 내고 말지라는 식으로 배짱 영업을 하는 중개업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단속될 경우에 명의를 빌려줄 다른 공인중개사를 끌어들여서 영업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적발된 중개업소에 과태료를 매기는 구청에서도 단속에는 소극적인데요. 중개업소를 신고해도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위법한 광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도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당하게 거래하고 있는 중개업소들도 또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이지 않도록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아련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